제2 대전에서 한 헝가리 부대는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습니다. 모두가 추위와 궂은 날씨에 절망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 병사가 우연히 지도를 발견해 간신히 산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닌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습니다. 전혀 연관없는 지도였으나 그것이 병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의 기대대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여성에 대한 눈이 높아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도 결국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신상을 조각해 함께 지내기로 다짐하죠. 조각을 마치고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갈라테이라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해주는 등 실제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대하며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각상을 실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하늘도 감동한 덕이었을까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 조각상을 사람으로 환생시켜줍니다. 이후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엇이든 간절히 원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자기충족적 예언이 있습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토마스가 발견한 사회심리학적 현상의 하나로 누군가 한 상황을 진실이라고 정의하면 결국 그 상황은 진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실제로 잘 풀린다는 것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와 유사한데요. 하지만 자기충족적 예언은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학에 접목되어 증명되었습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과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레노어 제이콥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둘은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진행했고 그 후 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학생의 20%를 뽑아 교사들에게 명단을 주며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기대를 품게 되었고 8개월 후 우수한 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들의 성적은 크게 올랐습니다. 교사의 기대와 격려 그리고 기대를 의식한 아이들로 인해 성적이 향상된 것입니다. 세계적 기업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어린 시절 말을 심하게 더듬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죠. 잭 웰치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너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다. 그 속도를 입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결국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며 그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덕분이었을까요? 잭 웰치는 GE의 회장 자리에 오르며 어머니의 말처럼 성공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요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 치여서 서로에게 예민하고 까칠하게 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내일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가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